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날씨가 조금 우중충하기는 한데 그래도 어린이 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분들하고 시간을 보내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이 연휴의 마지막에서 여러가지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 아무래도 미중 무역전쟁 관련된 이슈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렘데시비르가 중대본에서 타미플루만큼의 효과는 없다, 초기 방역 효과는 없다라는 기사가 조금 전에 떴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도 렘데시비르의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기사들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했던 파미셀 같은 종목들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뭐 아시겠지만 지난주 이번 주죠. 예, 죄송합니다. 5월 4일 날에 조금 세게 갔던 종목들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 그리고 이제 무더운 여름이 왔을 때에 뭐 에어컨이라든지 혹은 뭐 선풍기라든지 이런 여름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름 관련된 테마들도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많진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유심히 볼만한 종목들이 많지는 않은데 파세코부터 해가지고 뭐 신일, 오텍, 배럴 뭐 이런 종목들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세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는 종목 차트는 아니고요, 업종 차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래소 차트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거래소 코스피는 1900선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5월 4일날에 좀 빠지면서 1900선이 깨졌습니다. 1900선이 깨졌고,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외국인 기관 순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1조 가까이 외국인이 매도를 해줬고요. 기관도 8천억 가까이 매도해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사유는, 이 원인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미중무역전쟁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불거질 거에 대한 불안감에서 외인과 기관이 먼저 대응했다라고 좀 보입니다. 아무래도 외인과 기관이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대응을 했다고 좀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급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2탄이 조금 더 여러가지 방면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만들어서 공유해드린 영상에서 관련 종목들을 한 번쯤 유심히 관심 종목에 두시고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주로 여기서 매매를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그래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기관이 매도를 많이 했고요. 개인은 양시장 모두 상당히 많이 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불리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상당히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워낙 자금이 많이 풀리고 또 금리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신용을 많이 써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금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워낙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동산에 가기도 쉽지가 않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전일에 코스피는 이랬고요.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650포인트 요 라인에서 조금 더 땡겨 올려서 700포인트까지 가주는 그런 좀 힘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못 가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정말 V자 반등, U자도 아니고 V자죠, 말 그대로 V자 반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피로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정 국면에 들어와서 아무래도 600포인트까지는 아니지만 620포인트 라인에서는 한번 좀 이렇게 빠져주면서 조정한 후에 다시 좀 힘을 모아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뭐 여러가지 상황들이 워낙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시장에 들어와서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좀 되고요. 우선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는 말씀 안 드리고 오늘은 파세코만 말씀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이 여름 관련된, 무더위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뭐 강하게 또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잘 모르겠어요. 워낙 많은 테마가 얽히설키 얽혀져 있고 시장에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괜히 또 매매를 생각하시다가 물리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좀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만 하나 골라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파세코고요. 파세코. 파세코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창문형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로 원룸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원룸에 빌트인 되어 있는 뭐 천장형 에어컨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 이제 뭐 빌라라든지 아니면 조금 오래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 아무래도 매매가 아니고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에어컨 설치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실외기를 연결하려면 구멍 뚫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되게 적합한 에어컨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금액도 거의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선으로 보입니다. 이게 파세코 사이트고요. 거의 뭐 창문 바로 요거예요. 요 아이템이 되게 좀 각광을 받는 아이템이고요. 이렇게 창문에다가 연결해서 보면 거치대도 이렇게 하면서 이 창문의 틈도 막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에어컨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니고 외국에서는 주로 이렇게 창문형 에어컨을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창문형 에어컨 하면 이 파세코하고 C사가 있는데 뭐 그 C사와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이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좋은 아파트들 혹은 최근에 지어진 오피스텔들은 빌트인 되어 있는 에어컨들이 방마다 혹은 거실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사실은 이 창문형 에어컨을 쓸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같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조금 오래된 데 사시는 원룸이나 이런 데서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창문형 에어컨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 층들, 결혼하지 않으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 창문형 에어컨에 대한 좀 관심을 많이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파세코가 조금 더 시장에서는 반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좀 예쁘게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냉방성이라든지 디자인 그리고 사용 편의 같은 측면에서는 이런 창문형 에어컨도 되게 괜찮게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 파세코가 그러면 현재 그런 말씀드린 창문형 에어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가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뭐 우선 단순히 볼 수 있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출액하고 단기순이익 정도 저는 보거든요. 매출액을 보면 2016년에는 1000억 원대에서 2019년도에 1800억 약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그만큼 매출이 세게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워낙 또 더위가 무더워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액이 좀 증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단기순이익도 보면 2016년에는 28억 정도에서 현재 2019년 12월에는 86억이니까 어림잡아서 한 3배 정도 가까이 뛰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매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뭐 자산에 대한 측면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지표 자체는 크게 이렇게 나쁘게 볼만한 지표는 전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 테마에 묶여있는 주식들이라 하면 아무래도 이런 그 재무제표라든지 2020년도의 컨센서스들을 봤을 때 긍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매출액도 이렇게 증가해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올해도 뭐 무더위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요 아마도 파세코 이 창문형 에어컨이 좀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보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검색하셔서 에어컨 치시면 창문형 에어컨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시장에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이 매출에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니까 이 차트상으로도 보시면요 현재 그 2012년도부터 쭉 보면 이 파세코라는 종목이 5월 4일인 어제죠. 어제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도 가장 최고가고요. 종가 기준이 아닌 장중 최고가 14,400원을 찍고 이만큼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하게 상승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때 코땡땡 바이러스 이슈 때 약 5,000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이 지금 현재 14,000원 찍었으니까요. 역시 이때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참 인사이트가 좋으신 분들이 아닌가. 여기서는
정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손실 만회하는 것만으로 정신없을 때 이 파세코에 들어와서 이렇게 드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리스펙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행히 장기 평선이 300일 평선은 그동안 이 코땡땡 바이러스 이슈로 깨진 이후에는 다행히 강하게 좀 반등해주면서요, 세게 좀 올라줬고, 이 만원 정도 라인이 사실은 뚫기가 어려웠던 라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 봉을 세우면서요, 거래량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살짝 터지는 이 양봉을 세우면서, 거래량이 터진 이 양봉을 세우면서 여기서 만원대를 돌파해 줬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장기 이평선이 300이평선이라든지 이런, 뭐 나름대로 300이평선이 아니라 다른 이평선들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만, 장기 이평선으로 저는 300이평선을 세팅해 놓고 보는데, 300이평선을 돌파할 때, 그리고 이 만원대를 돌파할 때, 5천원대를 돌파할 때, 이런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뽑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만 되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만원 돌파하면서 거래가 살짝 터지면서 이렇게 강하게 가졌고, 그리고 조금 눌리는 듯 했지만 역시 종가 기준으로도 이 5이평선과 3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 지금 상승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날에는 또 더위가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게 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거래량이 세게 터지면서 세게 가면 아무래도 다시 또 세게 가는 거 가능성과 눌리고 가는 가능성과 따져본다면, 저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눌리지 않겠는가. 눌림이 물론 뭐 3이평선 이렇게까지 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5이평선까지도 많이 눌리면 이렇게 눌릴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는데, 물론 뭐 세게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강하게 한번 세게 슈팅 나오면 보통 눌리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시초가에 갭 떴을 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호흡을 좀 고르게 하시고, 좀 눌렸을 때 얘가 한 음봉을 한 2개 정도 떨어져서 이 평선 이 정도까지는 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요 라인 정도. 그래서 요 정도나 뭐 요 정도, 아예 그냥 이 캔들 세웠던 세 번째 캔들의 이 몸통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11,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만약에 오면은 정말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얘를 따라가서 매매한다라는 건 저는 조금 요거는 지양할 생각이고요. 얘가 살짝 눌려서 한 11,900원, 뭐 11,600원 요 정도까지 온다면 조금 비중 있게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이 정도 떴기 때문에, 이 정도 뜨고 지금 단일가에서, 제가 자꾸 이렇게 단일가를 하네요. 얘 단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 파세코가 지금 현재 1.44% 눌렸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아마 내일 5월 6일에도 좀 눌리고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눌린다라고 하면 당장 그 눌린 하루 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보고, 왜냐면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4일 동안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9,000원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14,000원이기 때문에 40% 50% 가까이 상승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식으로 좀 지켜보면서 눌렸을 때 들어가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한 꼭지 관심 종목에 두는 게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매동은 다만 외인들이 좀 계속 팔아주고 있고요. 특히 이날에는 기타 법인이 싹 다 팔았고, 외인이 좀 팔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당장의 상승이 이어지는 것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개인만 지금 산 부분이 좀 걸리네요. 그죠? 하지만 뭐 요즘엔 개인이 주포인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상으로 봐도 이 정도 라인을 그냥 강하게 지금 돌파를 해주고 뛰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셉니다. 지금 무주공산이라서 이 위엔 또 없기 때문에 더 쭉쭉쭉 뻗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예, 주식하는 할아버지가 오셔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보시면서 상황에 대처하시는 게 맞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세코는 좀 매출도 세고 단기 순이익도 좀 나고 창문형 에어컨에서는 뭐 독보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물론 C사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찾아보니까요, 이게 뭐 디자인이라든지 또 냉방성, 사용 편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하네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창문형 에어컨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 측면에서도 뭐 괜찮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좀 더워지잖아요. 더워지면 올해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더운데 막 나가서 다니기에는 아직은 코땡땡 바이러스 이슈가 좀 뭐라고 할까요? 끝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가긴 나가야 되겠고, 아니면 해외는 못 나가니까 또 이 국내에서 도니까 국내 쪽인 내수 관련된 주식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집에서 또 쉬는 게 되게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 그땐 당연히 에어컨이 꼭 필수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이렇게 금액이 오히려 더 비쌉니다. 이게 일반 이동용 에어컨보다. 이런 에어컨을 좀 설치하셔가지고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시원하게 좀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2분기 끝나고 혹은 3분기 끝나고 4분기 실적, 3분기 실적에는 역시 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휴일에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계속 좀 관련된 종목들이 혹은 어떤 섹터들이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게 좀 성실하게 좀 찍어 올릴 테니까요. 계속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